우린 어느 날 인간이 가진 규율과 법제도에 대해서 얘기 나누게 되었다. 나는 전부터 법률이 인간을 파멸시킨다고 생각했으므로 그 얘기를 해주었고, 후이남은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어떻게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가 물었다. 인간이 이성적 동물이라면 자연과 이성은 이미 그들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었을 텐데 왜 법과 규제가 필요할까? 나야. 그래, 고생 많다. 그래, 여기 지금 상무지구거든? 어떻게 가야 돼?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동? 그래, 여기서 지금 보인다. 그래, 갈게. 후이남은 내 얘기를 들으며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지적될 만한 우리 자세를 시어머니 오늘 새벽에 인정하셨어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오늘 5월 18일. 네. 나는 월드컵 경기는 꼭 보고 싶어 하셨는데 그들에게 지성과 학식은 워낙 축구 경기를 좋아하셔서 누워 계셔도 꼭 중계를 보셨거든요. 모른다고. 장지연, 망월동 공동묘지요. 대개의 직업인들이 이모 바쁘시면 안 내려오셔도 돼요. 한다고도 얘기해. 그러실래요? 그럼 내려오셔서 전화주세요. 부가가치 네. 실천하는 것이 일반적 인간의 삶의 형태란 걸 후이남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식과 이성을 내세우는 문화적 성학자 집단의 삶의 씨는 거절이 하고요. 건 떡은 맞췄으니까 이따 오후에 올 거예요. 즉 네. 의사나 학자, 화장 좀 드실까요? 술안주 할게. 지가 차라리 네. 같은 부리들도 모두 자신의 이익을 앞세워 작업하면서도 그것을 공익을 위해 한다고 말해줬다. 의사는 죽어가는 이가 앞에 있어도 보증서나 조언을 받지 않으면 치료하지 않으며 교수는 수강 신청서나 월급을 받지 않으면 절대 가르치지 않았다. 기자나 평론가, 저술가들은 원고료나 급여를 주지 않으면 결코 사실을 알리거나 평론하거나 지식을 저술하지 않았다. 예술가들 역시 판매와 수입에 끈앞을 놓지 못하고 자신의 예술 행위에 이기적 손익을 따지며 다음 작업을 준비한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런 세상에서 고생 많으시네요, 진수씨. 결국 공익을 위해 주착되고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와 편리한 삶을 위해 취득되고 악용된다. 장지는 망월동이 어디야? 거기 5.18 때 죽었던 사람이 있는데? 평등하게 나누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의아했다. 가볼 텐데. 나는 이렇게 설명했다. 한 인간의 재물을 습득하면 그것에 비싼 값을 매기고 그것을 타인이 쉽게 가지지 못하게 독점하여 물적 가치를 높여놓는다. 지금 고속터미널에 내리셨어요? 타인의 재물을 네, 그러면요. 길에 건너셔가지고 17번이나 117번 타고 상무지구에서 내리시면 돼요. 종점에서요. 금호산 단지요. 사람들의 청량이 있다면 네, 모르시면 다시 전화주세요. 네. 소수의 사람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다수의 사람들은 적은 급료를 받으면서 노동을 한다. 그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은 비참하지 않을 수 없다. 소형 방문했다. 저는 고스톱 모릅니다. 동물들, 저는 고스톱 할줄 몰라요. 그래 하세요. 예,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었으면 권리를 지닌다. 그런데 왜 나누지 않고 불평등하게 소유하며 독점하는가? 했어요. 예. 항상 아름다운 그래도 갑자기 가실 줄은 몰랐죠. 네. 가면 내 부인은 글쎄요. 아름다운 요소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월드컵 경기 할 텐데. 공기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오염되지 않은 자연 속에서 매일매일 더 많은 공기를 창조해서 그것을 후인한 나라를 감싸고 있는 위성들이 반사하고 흡수하며 찬란한 빛을 자유자재로 비춰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후인형들은 자연 속에서 공기와 하모니되어 그 우주 안에 살고 있었다. 그 재난 인간들에게 생기는 무슨 위기에 건물에 있어요? 대해서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인간들은 서로 아, 상상하는 저기다 일을 술을 많이 먹고 하는 거 하고 어디다 오바이트를 해? 배가 고프지 않을 때도 됐어. 술 먹거나 목이 마르지 않을 때도 그래. 마시며 밤새도록 독한 술만을 찾으면 게으르고 몸이 부으면서 소화를 시키지 못하게 된다. 알겠잖아요. 상명한 병에 걸리면 함께 자는 인간들의 뼈를 썩게 만든다. 이러한 병들이 다른 질병과 함께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전해진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여러 병에 아, 시달리게 저기 된다. 저 스럽거든요. 제도씨. 호르몬은 평등하려는 생명체인 인간들이 서로 지위를 만들고 계급을 확보하며 서로를 규제하고 통치나 권권력이란 이름으로 약자를 보호라는 차원에서 탄압하는 것에 대해 흥미를 가졌다. 그리고 그 통치자나 지배계급은 어떤 인물인가 대해서 물었다. 나는 그들이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 동정과 분노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아, 전화한다니까요. 부와 아, 권력,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유, 저는 보통 정말 몰라요. 2시간 다른 아무것에도 인생에 목표를 두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그들은 언제나 목적에 어울리는 말을 사용한다. 듣는 사람에게 거짓을 이야기할 목적이 아니면 진실을 들려주지 않는다고도 비아냥거렸다. 내일도 힘들 텐데 애기 낳다가 저 걷는 걸 시시라고 찾으려. 하자 후인을 그래. 같다. 조금 좀 붙여봐서. 무언가 하고 나는 인간이 어떤 이익을 위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다르게 말하는 것을 거짓이라 한다고 얘기했다. 그 말에 후인엄은 어이없게 웃었다. 언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따라서 이것을 보고 이것이라 하고 저것을 보고 저것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의 용도일진데 그 원칙을 파괴되어 이것을 보고 저것이라 하는 거짓말이라는 개념이 공동체 언어 사회에 용납된다면 언어라는 것의 기본 용도 자체가 혼란이 오지 않겠냐고 했다. 즉 세상은 진실과 사실만으로 구축되어야만 그것이 소통의 기본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진실이나 사실 아닌 어떤 형태의 말과 행동이 교류하게 되면 모든 것은 질서를 잃고 그 세상 구성의 기본부터 파괴시켜버린다는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비참해졌다. 인간의 지식과 이성 그리고 언어과 화수마저도 욕심의 산물임을 알게 되었으니 언젠가 후인엄이 담담하게 나를 바라보며 얘기했었다. 당신의 이야기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다. 인간이란 아주 작은 양의 이성을 부여받은 동물 같아 보인다. 하지만 인간들은 그 이성을 좋은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부정을 악화시키고 자연이 인간들에게 부여하지 않은 새로운 잘못을 만드는 일에 이성을 쓰고 있는 듯하다. 그러니까 그래도 좀 붙여. 나는 이제 사람들도 거의 자는 것 같아. 자, 여보세요? 아, 형. 아, 나, 우영이. 아, 여기 좀 광주. 예, 뭐 친구 일 때문에 내려갔어. 나는 후인엄처럼 아니, 뭐 내려온 게 형이 보려고 그러지, 뭐. 되는 게 싫어서 뭐 어디 거기다 여기서? 돈쳐? 아, 잘 모르는데 거기. 아니, 광주 서점이잖아. 이라도 한 것처럼 숨어다니고 어디? 예술의 거리? 예술의 거리. 복지나서 어디? 충장로? 그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있었다. 충장로에 뭐. 같은 종족을 다른 예, 뭐 카페. 동물들보다 더 미워하고 거기 있었다. 이게 뭐지, 카페 이름이. 야구들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야구들의 모습이 보기 싫어서 서로 싸우는 일을 반복하였다. 야구들이 서로 다투는 이유는 역시 인간의 행동과 흡사했다. 그래, 그럼 다시 말하는 야구에게 50마리가 먹어도 남을 만큼의 음식을 던져준다면 그들은 서로 독차지하겠다고 고집하면서 싸울 것이다.
인간들이 쓰는 것과 같은 살인 무기가 없기 때문에 서로 죽이는 경우는 좀처럼 없다고 하더라도 발톱에 위의 양들은 서로 깊은 상처를 입혔다. 예, 뒷사람주세요. 판에는 여러 형태로 빛나는 돌이 있었다. 야구들은 그 돌을 미친 듯이 좋아했다. 빛나는 돌이 땅속에 묻힌 것을 발견하면 발톱으로 땅을 파 꺼내가지고 집에 가져다 숨겨놓았다. 22주기로 그들이 15째. 빛나는 돌을 훔쳐갈까봐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살폈다. 이런 돌들이 야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야구들이 저 보잘것없는 빛나는 돌을 좋아하는지 돌아오는 날까지 그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것이 인간의 탐욕과 같은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저번 주에는 반지의 제왕인가 그걸 썼잖아. 우린 인간의 그래요. 김영관에서 하는 인권 영화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럴 줄 안다. 자유공원에서 하는 시민 영화제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라고 교활해졌다. 그래서 자신의 심장 한쪽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어쩔 수 없다거나 이 정도는 누구나 한다는 식으로 스스로를 타협한다. 자신의 양심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 투닥거리고 제 안에서 변명과 묵인을 한 뒤에 인간관계에서는 당당하게 궤변으로 변론한다. 모두 잘못한다고 자신의 잘못이 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세상이 용납한다고 악이 선이 되는 것도 아니다. 다녀왔어? 쪽에서 내리시면 되거든요. 네. 거짓말쟁이들만 모여 사는 세계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일 수 없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거짓말에 함을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과 번뇌의 나날을 건져가며 갖은 질시와 비웃음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지는 않는다. 아, 여기서 남원동까지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마찬가지로 악이 아, 범람하는 그래요? 역사에서 홀로 선을 행하려 한다 하여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지 않는다. 현실 타협자와 자기 변명자들이 정찰 잃어가며 집의 논리의 중심을 잡고 있는 세상을 보며 어제 통하던 삶이 오늘은 웃음거리를 가져가는 그런 흐름을 체험한다. 선의 개념이 바뀌어가는 것인가? 타협이 곧 선인가? 사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라는 것은 선한 논리가 바탕을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 타협과 이기적인 기복과 편애의 정신이 마치 사랑인 양 바탕을 이루는 게 오히려 올바른 것인가? 후이놈이 이야기했다. 이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피조물들이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런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지식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다. 나는 이 말에 수긍하며 생각해보았다. 그렇다면 나의 인간에 대한 지시는 무엇인가? 이 또한 인간이 나의 야후적 모순에서 온 것은 아닐까? 그때 나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속에서 내게 나는 그저 내 자신의 믿은 소리를 소리를 들어도 듣고 자극했다. 내가 그토록 증오하던 야후에게서 그릇된 인간에 대한 지시를 찾기보다는 후이놈의 이성을 담을 수 있는 인간에게 찾아가는 곳으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아, 여기가 궁호역, 저희가 신호역이라고요? 이제서야 예, 나는 이제껏 후이놈 앞에 숨겨왔던 자신의 모습이 야후와 닮았다는 것을 드러낼 용기를 가졌다. 그래, 발견은 야후에게서 왔었다. 야후는 악도 선도 아닌 어떤 욕심의 의지치가 나에게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상대의
자신의 욕심에 대한 이해는 애정을 만들었다. 미안합니다. 좀 늦게 왔죠? 예, 미안합니다. 나는 자신의 욕심이 없어지면 상대로부터 자유로워짐을 알게 되었다. 후인놈들은 그걸 원초적으로 생활화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 세계에선 상대에 대한 자신의 욕망과 기대가 발생치 아니한다. 아니 가야지 뭐 기자면은 야후의 훔침을 기다리는 것은 나에게 행복이었다. 네 그건 다 가볼게요. 빼앗기는 아니 주는 것이 그걸 가야지. 아직 생각했는데 빼앗김으로 받아들여도 나의 어디 우리 감흥은 이쁜이 변화되지 않았다. 그래 잘 지내고 악수하고 놓지 하시자. 못하여 빼앗기지 않으려 하기보단 빼앗겨주는 것. 인간은 타 동물과 다르게 그들 간의 생활 속에서 많은 갈등 구조를 갖고 산다. 인간에게 있어서 불신이라는 단어를 지운다면 인간 세상은 어떻게 전개될까? 오늘 지금 장사 지내고 내려왔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절묘한 것 같지 않니? 불신이라는 단어가 우리 시아버님 말이야, 5일간에 돌아가셨다는 게 이제 매년 5월이 되면 한복도 입고 망원동 외역에도 그런 상무대에도 만들어낼 말과 행동 영혼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지. 그래, 광주 내려오면 연락해. 그래, 잘 지내고. 거짓을 묻는다. 거짓 없는 세상에 살던 우리들에게 거짓을 우리는 설명해 줄 수조차 없다. 내가 후인엄에게 거짓을 설명했을 때 후인엄의 의문은 곧 우리가 얼마나 야후에 가까워 있으며 그걸 인식조차 못하고 살고 있나 하는 걸 알게 해줬다. 22주기. 그리고 우리가 만든 세상, 내가 적응하고 살아온 세상이 얼마나 변질적이고 상식을 떠난 비상식적 구조 파괴 속에서 그것이 짓을 자구하며 타협하고 포기하며 살아온 더러운 흙구덩이 속이었는가를 자각하게 해줬다. 좋은 거짓말이라던가 어쩔 수 없는 거짓말 혹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다던가 하는 아주 정서적인 말들이 인간 사회에서 언어라는 기본 구조를 파괴시켰고 그것으로 인하여 상대에게 진실과 사실을 왜곡시켜 전달하며 그 왜곡된 전달로서 또 다른 왜곡과 갈등을 낳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그런 것을 당연지사로 여기며 살아오는 우리들은 결국 후인원들의 눈에는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야후일 수밖에 없다. 나는 인간 세계의 희망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곳에 표류하기 전에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자주 만났다. 어쩌면 그런 행동이 오히려 정서적이며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오류까지 범해왔다. 내가 그를 미워하면서도 그 앞에서 사랑하는지 표현하고 가난하고 더러운 일을 보며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앞에서 아닌 채 행하고 뒤돌아서서 더러운 건물이라도 하나 나에게 붙었을까봐 털곤 했다. 안녕하지 않으며 안녕하다 말했고 축하하지 않으며 축하한다 말했다. 잘되길 바라지 않으면서 잘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돌아서서 그 방해기에 방해물을 쳐넣는 행동도 흔히 했다. 이런 우리들의 야후다운 생활습성들이 언어와 행동에 진실만을 그대로 표현하는 원칙을 고수하게 된다면 우린 바로 말하고 진실만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생각 그대로를 솔직하게 표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서로 오해를 가질 수 없으며 모든 말과 행동이 진실만을 드러나고 떨려할 것 같아요. 의사소통에 있어서 부정적이거나 그렇지만 내년에 30주년이니까 좀 거창하게 하겠죠? 모든 것이 솔직한 사이가 글쎄요. 그로 인해 서로 사랑하기 오늘 쉬워질 좀 것이다. 힘든 일이 있었어? 이제 사람들이 안 찾아오지? 우리는 서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서운해 그러므로 했어. 진실만을 얘기하고 언어가 원론적인 그 생성의 효과를 상식선에서 발휘할 수 있게 우리가 변화만 된다면 우린 생각한 대로 말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며 그래서 진실로만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게 될 것이다. 숨긴다는 것, 허위라는 것이 사라질 것이며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유일하게 갖고 있다는 언어의 원래 가치를 통해서 이성적 자유세상을 만들어 서로 이해하는 공존의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고마웠네. 놀러 왔어. 생각과 행동, 거기 저 밑에 뭐 하나 써줄래? 똑같은 존재가 거기 금호. 허위는 있습니다. 하나 더. 거기엔 진실만이 있고 거짓이나 허위는 존재조차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진실만을 말하고 행동하는 공동체 속에서 불신이나 불신은 불가능해진다. 거기 밑에 거기 다 있지 줄자. 그래. 맞다. 아저씨가 여기 왜 왔냐고? 여기 왜 오래 있냐고? 아마 지금보다 조금 더 키가 크고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아저씨는 말이야. 우리보다 착하고 아름답게 살다가 먼저 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 만나왔거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착하게 살면 좋겠다고. 그래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내정과 그래 너무 주지 마. 희망적인 결론을 찾은 나는 엄마 이렇게 없을 거야. 엄마 한국에 갈 거거든. 귀환을 준비했다. 그래. 표류한 시기로부터 3년 혹은 4년이 지났을까. 나의 마음은 설레임으로 가득 찼다. 내가 알게 된 것은 인간에 대한 징후가 아닌 선악을 지각하는 생명체에 대한 귀한 존중,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개개의 우리가 꼭꼭 닫아놨어. 살아가게 덥지 된 않아? 생명체 존재의 의미. 오늘 굉장히 더운 날씨야. 나는 후인원에게서도 주가 점점 더 야외에서도 뜨거워지나 봐. 인간의 존재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찾지는 못했다. 나는 조급해져서 후인원에게 귀함을 얘기했다. 후인원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하지만 왜 내가 자신 아닌 모르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안락을 버리려 하는지 이해하지는 못했다. 야옹은 그날도 나의 방을 기웃거리다가 그릇을 깨뜨렸다. 내가 곧 웃으며 야옹에게 빵을 건네자 그는 빵을 훔치듯이 낚아채서 도망쳤다. 그런 야옹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야옹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주어진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매일 거기에 내가 빵을 갖다 놓으면 언젠가 야옹은 빵을 훔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인간의 질시와 징후, 악을 이해하고 그것을 포용하고 기다리면서 공기를 바꿔나가느라면 인간 공동체는 스스로 악과 욕심과 모든 부정적 악의 개념들의 의미조차 잃어버릴 것이다. 후인원 나라에 내가 표류했던 이유는 잘 들렸는데? 그것을 전달받기 위해서였다. 물론 갖고 왔지. 인간은 편안하고 상대에게 요구하며 자신의 하찮은 욕심을 위해서 크고 작게 남을 해한다. 아무도 완전히 서로 이해하지 못하며 용서하지 못하며 그래서 모두들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고 있다. 자신을 버리고 남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아름다울 것이다. 남을 위해 자신을 버리면 아무것도 갈등 같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들은 서로 자신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먼저 버리면 자신도 버리겠다고 흥정한다. 개개인의 관계 속 삶의 갈등이나 저 처참한 전쟁이나
다를 바 없다. 모두 그렇게 살고 있으므로 희생은 마치 미학처럼 보인다. 이유 없이 거리를 걷다가 죽어가거나 총에 맞아 불구가 되는 사람들의 희생으로 사람들의 욕심이 없어진다면 투쟁보다는 오히려 이유 없는 죽음이 아름답다. 떠나오던 날 나는 후인형처럼 보이려고 숨기고 있던 야후와 닮은 자신의 모습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스스로 인간임에 징후하여 버렸던 인간의 옷을 꺼내보며 천국처럼 보이는 유토피아, 모든 희망이 존재하는 곳, 인간의 세상을 향해 후인형을 떠나왔다. 기다림이 만남보다 좋은 것은 거기엔 희망이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후인원 나라보다 인간 세상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었다. 그리고 뜻밖에도 벌써 먼저 돌아와 인간 세상 여기저기에 살고 있는 아름다운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린 서로 만나지 않아도 함께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그러나 그렇게 돌아와 새로이 존재하는 나는 때로는 그들이 사무치게 그리워 하늘을 바라본다. 그들의 존재를 확인이라도 하듯 위로라도 받고 싶어서. 괜찮아. 이렇게 많이 든든하게 입고 가잖아. 엄마 조심할게. 밖에 눈이 오네? 아, 그래? 많이 온다. 우리 밖에 나가볼까? 눈이 굉장히 많이 온다. 괜찮아. 너무 걱정 마. 조심하고 왔어. 미끄러지지 않게. 추운데 이거 차 한 잔 따뜻하게 마실래? 아, 이거 목도리 드는 거예요. 지난번 공연 갔을 때 할머니하고 살고 있는 아이가 있었어. 본교에 혼자 공부하는 아이였는데